네, 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앉아주시고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저희 앵커님도 모처럼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예.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둘러서 착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예. 우리가 금요일부터 쉬는 건 좋은데 이게 쉬는 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추석을 저는 금융위기 때도 추석 때 뭔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전에 오늘까지 사실 또 매도를 해야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추석 연휴 앞둔 국내 증시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부장님 어떤 식으로? 아마 어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화하려고 그런가? 그거 그러게요. 굉장히 가능성 있지 않아요? 사실 증시 불안에 따른 투매가 어제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 예. 이게 뭐 추석 전 자금 일각은 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현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마음이 편하신지 네.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으면 오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미증시 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 그렇지 아닙니까? 않죠. 뭔가 좀 예. 찝찝하고 갖고 찝찝합니다. 있는데 뭔 예. 일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이게 이제 약세장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일 수 있는데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석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현실적인 전략인데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난주 빠지고 또 어저께 급락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또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 네. 이제 내일 개장을 하겠지만은 사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빠졌던 거는 그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 러시아의 또 이제 가스라이팅 때문에 가스라이팅. 예, 그것 때문에 가스라이팅. 이제 갑자기 가스라이팅. 급락을 하고 또 예. 연휴 저 미국 입장에서는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휴장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매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또 시장을 돌리는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본인이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 비중이 너무 작으면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님은 어제 추석 전이라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나? 그랬더니 김선희님께서 추석에 얼마나 쓴다고 팔아요? 그리고 다른 분도 나도 어제 추석 때 현금 좀 쓰려고 팔았다. 이게 사실 추석 때 쓸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가요? 안 그래요?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저는 그런 부담들이 확실히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번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오늘 팔아야 추석 전에 현금화가 됩니다. 이게 이런 질문 자체가 뭐 성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에 포트를 비울지 담을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점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현금화 시켜놓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좀 애매한 시점이고 손실 확정 찍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본인의 성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내가 100% 주식을 다 갖고 있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식을 한번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늘 어차피 아침에는 지금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코스닥 쪽은 특히 있는 코스닥 상황이니까 오늘요. 여기서 또 추가로 일단은 빠져서 출발을 했다가 반등을 주더라도 줄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지금 손절하시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제는요. 전 이제 제가 매일경제 출연이 6월 말인가가 마지막이었었는데 그때 그 전에 제가 시장 전망을 하면서 9월 첫째 주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장 안 좋았을 때니까 6월 달에 주식을 팔지 마시고 견디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을 거의 안 하지만은 하는 몇 군데에서는 제가 9월 첫째 주까지는 현금화를 좀 계속 유지하시라 만들어 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9월, 10월 두 달은 조금
그 중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박스권. 박스권의 어떤 하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9월하고 10월이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거나 내지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다시 또 다른 네네. 탄력 있는 업종과 종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 되는데 비슷한 질문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러면 좀 갖고 가야 되는 어떤 섹터나 업종일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비워놔야 되는 섹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워놓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 있게 갖고 가야 되는 섹터가 오히려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조금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후퇴는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고 이제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과연 내년에 이제 경기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이제 선순환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먼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소비 쪽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이제 진행되는 비즈니스 쪽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산주가 올랐었고 IRA 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알려져 있는 태조 이방원 뭐 이쪽 네.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쪽을 무한적으로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구별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가운데서는 우선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밀릴 때마다 조선주요. 네네 좀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조선이 지금 캐파가 2007년에 빅사이클 왔을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6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당시 환율이 1,000원, 1,100원 선이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40% 오른 상태네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서 완제적 가격이 연초까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후판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은 지금은 LNG 캐리어 선에 대한 발주가 많아가지고 좋은데 이제 내년 이후에는 이제 그 환경 규제와 관련된 IMO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엔진을 좀 교체하거나 아니면 폐선을 해야 되는 선박들이 오일 탱커 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오일 탱커의 한 30-40% 정도가 이제 거기에 기준에 준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쪽들이 대개 이제 엔진을 요즘은 LNG 추진선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LNG 추진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지금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을 주겠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주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딜레마는 대우조선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익을 크게 향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포커싱을 하게 되는 건 현대중공업그룹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9월 3일부로 지금 입국자에 대해서 사전 PCR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죠. 또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나온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지금 8월 달에 국내 그 행사 때문에 그 싱가포르, 대만,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무사증 제도를 지금 허용을 했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게 지금 10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건 누구든지 그쪽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유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오픈을 해주면 3국에 대해서는 다 오픈을 하겠다는 준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전의 리오프닝과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쪽이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해외여행 그 예약률이 직전 뭐 일주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싸도 가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면세점 관련된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뭐 대한항공 같은 거는 철저하게 지금 눌려 있으니까 네. 그런 쪽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과 조선주. 사실 저도 조선주를 올해 내내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LNG가 좀 떠서 그렇지 사실은 말씀하신 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긴 사이클로 네네. 대세니까요. 네, 그렇게 봐서 저도 조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이 조선주인가요? 조선 기자재주인가요? 하시는데 올해 기자재주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자재 쪽 기자재인가요? 조선주인가요? 이제 사실은 살짝 딜레마는 있어요. 기자재 예.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한국카본 같은 본행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업황은 되게 좋은데요. 캐파 증설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무한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분명히 좀 상단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태광과 같은 성광밴드 이런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07년도에 그 호황일 때 대량 증설을 했다가 다 예. 망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증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호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될 것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그러면 증설을 하는 데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오른 거를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덜어른 조선주가 낫겠네요. 그렇죠. 네. 자, 리오프닝 주식. 저희 카지노 얘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자, 대한항공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4번 질문과 연관해서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말씀을 다 주신 것 같긴 해요. 예. 추석 이후에 공략해볼 섹터가 저희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아까 이제 연장해서 얘기를 좀 이어보면 조선주에서는 아까 좀 약간 대형,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말씀해주신 것 같고 리오프닝은 아까 항공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한항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네. 그 LCC 쪽도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했는데 오히려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사실은 가장 큰 재료니까요. 예. 예, 이제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놓으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고 지금 이제 제주에어도 그렇지만은 제주항공도 그렇지만은 진에어 같은 경우는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얘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그 로우코스트 캐리어 쪽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대한항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한항공이 환율이 많이 오르면 비행기들 다 리스해 오잖아요. 리스료가 많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작년 말에 올해 대한항공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원대 뭐 오히려 떨어질 거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전망치가 최근에 나온 자료는 2조 7천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지금 250%대입니다. 글로벌 항공사의 부채 비율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대 항공사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항공기가 리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재무적인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어떤 충격을 기회로 해가지고 재무적인 어떤 여력도 충당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그 화물운송 이쪽이 지금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셧다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크게 악화되거나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나눠봤습니다. 추석 이후까지 대비한 전략을 함께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